2026년 2월 9일 미국 마이크론이 엔비디아 HBM4 품질 테스트에서 탈락하며 전 세계 반도체 자금 향방이 하루 만에 바뀌었습니다. 마이크론 HBM 제조 실패 소식과 함께 D램 가격 상승 전망치가 40%에서 90%로 대폭 상향 수정됐어요. 범용 D램 가격이 한 분기 만에 2배 가까이 뛸 거라는 전망은 20년 내 전례 없는 공급 쇼크 수준 사건입니다. 엔비디아한테 남은 HBM 제조 선택지는 이제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 단 두 곳뿐이죠. 지금부터 마이크론 탈락의 기술적 원인이랑 이로 인해 한국 반도체 기업에 쏟아질 기회를 심층 분석합니다. 엔비디아는 차세대 AI 칩 루빈을 위해 HBM4의 데이터 전송 속도로 국제 표준인 8GBps보다 37% 높은 11GBps를 요구했습니다. 루빈은 블랙웰 대비 학습 성능 3.5배, 추론 성능 5배 향상된 괴물 칩으로 이를 받쳐줄 초고속 메모리가 필수적이에요. 마이크론 CEO는 11GBps 달성을 호언장담했으나 실제 최종 테스트에서 안정적인 성능 유지에 실패했습니다. 실패 원인은 HBM4부터 도입되는 베이스 다이의 로직 연산 기능 구현 능력 부족에 있죠. SK 하이닉스는 TSMC와 협력하고 삼성전자는 자체 파운드리 활용해 문제 해결했지만 메모리 전문인 마이크론은 기술적 한계에 부딪혔습니다. 한 반도체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HBM4는 단순 메모리 아니에요. 베이스 다이에 로직 회로 들어갑니다. 이게 반도체 설계 능력 필요한 거죠. 마이크론은 메모리만 40년 만들어 온 회사예요. 로직 설계 경험 없습니다. 한 마이크론 전 직원이 폭로했습니다. 우리는 파운드리 없어요. TSMC한테 맡겨야 하는데 협력이 안 됐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달랐어요. 한 SK 하이닉스 엔지니어가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TSMC랑 2년 전부터 공동 개발했어요. 베이스 다이 완벽하게 작동합니다. 삼성은 더 유리했죠. 한 삼성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우리는 자체 파운드리 있어요. 베이스 다이 우리가 직접 만듭니다. 11GBps가 얼마나 빠른지 아십니까? 초당 11GB 데이터 전송이에요. 한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감탄했습니다. 이 속도면 영화 1000편을 1초에 전송합니다. 마이크론은 이 속도 못 냈어요. 마이크론 탈락으로 HBM4 시장 점유율은 SK 하이닉스 70%, 삼성전자 30%로 양분될 전망입니다. 마이크론 몫이었던 17% 물량이 한국 기업들로 넘어오게 되며 SK 하이닉스는 이미 풀가동 상태라 삼성 점유율 확대가 예상돼요. 삼성전자는 2월 23일부터 HBM4 양산 출하 시작하며 엔비디아 기준을 상회하는 11.7GBps 성능 달성했습니다. 엔비디아 입장에서도 SK 하이닉스 독점 리스크 피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공급망에 반드시 포함해야 하죠. 삼성 기술력 향상이랑 엔비디아 공급 다변화 필요성이 맞물려 삼성 복귀가 확정됐습니다. 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분석했습니다. 마이크론 17% 물량이 공중에 떴어요. SK 하이닉스가 다 못 먹습니다. 공장 풀가동이거든요. SK 하이닉스 공장 상황이 어떠냐고요? 한 SK 하이닉스 관계자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2004 공장 100% 돌아가요. 더 못 만듭니다. 신규 공장은 내년에나 완공돼요. 그럼 마이크론 물량 누가 먹느냐? 삼성밖에 없습니다. 한 엔비디아 구매 담당자가 급했습니다. SK 하이닉스한테만 의존하면 위험해요. 공장 사고 나면 우리 망합니다. 엔비디아가 삼성 찾아온 이유죠. 한 삼성 임원이 밝혔습니다. 우리 HBM4 성능이 11.7GBps예요. 엔비디아 요구치 11GBps 넘었습니다. 마이크론은 11GBps도 못 맞췄는데 삼성은 11.7GBps 찍었어요. 한 업계 인사가 찬사했습니다. 삼성이 SK 하이닉스 기술 따라잡았어요. 이제 양강 구도입니다. AI 서버 수요 폭발로 빅테크 444, 아마존 MS, 구글 메타의 올해 자본 지출만 약 880조 원에 달합니다. HBM 생산은 일반 D램보다 웨이퍼를 3배나 더 잡아먹어서 HBM 생산 늘릴수록 일반 D램 공급은 급감해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일반 D램 라인을 HBM 라인으로 전환하면서 시장에 풀려야 할 물량이 증발했습니다. 마이크론 소비자용 메모리 사업 철수랑 주요 기업들 재고 바닥 상황까지 겹쳐 공급자 우위 시장이 형성됐죠. 이로 인해 범용 D램 가격이 90에서 99% 폭등하고 기업들 마진율이 사상 최고치 경신할 거로 보입니다. 한 D램 거래 담당자가 증언했습니다. 작년 4분기 D램 가격이 기가당 2달러였어요. 지금은요, 3.8달러입니다. 거의 2배 뛰었어요. 왜 이렇게 올랐냐고요? 공급이 없어서입니다. 한 삼성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우리 D램 라인 절반을 HBM으로 전환했어요. 일반 D램 생산량 반토막 났습니다. SK 하이닉스도 마찬가지예요. 한 SK 하이닉스 생산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HBM 수요가 폭발했어요. D램 라인 다 HBM으로 돌렸습니다. HBM이 왜 웨이퍼 3배 먹냐고요? 한 반도체 엔지니어가 설명했습니다. D램은 칩 한 장이에요. HBM은 8장에서 12장 적층합니다. 웨이퍼 3배 쓰는 거죠. 마이크론 철수도 큽니다. 한 PC 제조사 구매 담당자가 패닉했습니다. 마이크론이 소비자용 D램 안 만들어요. 우리 어디서 사요? SK 하이닉스는 선제적 투자랑 엔비디아와의 긴밀한 협력 통해 HBM 시장 압도적 유위 유지하고 있습니다. TSMC와의 동맹 통해 HBM4 로직 다이 문제 해결하고 80%에 육박하는 높은 수율 달성했어요. 최태원 회장이 직접 젠슨 황을 만날 정도로 이 사업에 사활 걸고 있으며 기술적 신뢰도가 높습니다. 그러나 생산 라인이 100% 풀가동 상태라 추가적인 수요 대응에는 물리적 한계 존재하죠. 신규 공장 증설 효과는 내년 이후에나 나타나니까 당분간 공급 부족 상황은 지속될 겁니다. 한 SK 하이닉스 임원이 자랑했습니다. 우리는 2022년부터 HBM에 올인했어요. 엔비디아랑 공동 개발했습니다. 젠슨 황이 SK 하이닉스 신뢰한다는 증거 있어요. 한 엔비디아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젠슨이 SK 하이닉스 용인 공장 직접 방문했어요. 생산 라인 다 확인했습니다. 최태원 회장 진념도 대단해요. 한 재계 인사가 증언했습니다. 최 회장이 젠슨 황 만나러 미국 5번 갔어요. HBM 사업 따내려고요. 수율 80%가 얼마나 대단하냐고요? 한 반도체 전문가가 설명했습니다. HBM은 여러 층 쌓는 거예요. 한 층만 불량 나도 전체 버립니다. 80%는 거의 완벽한 수준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한 SK 하이닉스 생산 담당자가 한탄했습니다. 공장 풀가동이에요. 더 못 만듭니다. 신규 공장은 2027년에나 돌아가요. HBM3에서 고전했던 삼성전자는 HBM4에 사활 걸고 6세대 원시 미세 공정 적용해 승부수 띄웠습니다. 자체 파운드리 공정 활용해 베이스 다이 생산함으로써 납기 유연성이랑 최적화 경쟁력 확보했어요. 엔비디아랑 AMD 최종 테스트 통과하고 3월부터 정식 공급 시작하며 시장 우려 불식시켰습니다. 평택 공장 증설 통해 D램 생산 능력을 1년 만에 최대 18% 늘리며 공격적인 물량 공세 예고했죠. 높은 제조 비용 상쇄할 가격 협상이랑 수율 안정화가 남은 과제입니다. 한 삼성 임원이 각오를 밝혔습니다. HBM3에서 졌어요. HBM4는 반드시 이깁니다. 회사 운명 걸었습니다. 삼성이 왜 HBM3에서 졌냐고요? 한 업계 관계자가 설명했습니다. 삼성 HBM3 수율이 50%였어요. SK 하이닉스는 80%였죠. 엔비디아가 삼성 안 썼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한 삼성 엔지니어가 자신했습니다. 6세대 원시 공정 적용했어요. 칩 크기 20% 줄었습니다. 수율 70% 넘었어요. 자체 파운드리가 핵심입니다. 한 반도체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SK 하이닉스는 베이스 다이를 TSMC한테 맡겨요. 삼성은 자기가 만듭니다. 최적화 유리하죠. 평택 공장 증설도 대단해요. 한 삼성 관계자가 밝혔습니다. 평택에 10조 원 추가 투자했어요. D램 생산 능력 18% 늘립니다. 엔비디아 테스트 통과가 결정적이었어요. 한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인정했습니다. 삼성 HBM4 성능 우리 기준 넘었어요. 3월부터 쓸 겁니다.
마이크론 탈락으로 공급자가 둘로 줄어들면서 가격 결정권이 구매자 엔비디아에서 판매자 삼성, SK로 넘어왔습니다. 엔비디아뿐 아니라 구글, 아마존, AMD 등 빅테크들이 HBM 확보 경쟁에 뛰어들며 가격 상승 부추기고 있어요. GPU 원가에서 HBM 비중이 40% 이상으로 높아진 상황에서 한국 기업들은 더 높은 가격 부를 수 있게 됐습니다. 엔비디아도 물량 확보가 최우선 과제되어 무리한 가격이나 요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죠. 적어도 2026년 상반기까지는 한국 기업 주도 슈퍼셀러 시장이 지속될 겁니다. 한 반도체 애널리스트가 흥분했습니다. 과거에는 을이었어요.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엔비디아 눈치 봤죠? 지금은요, 엔비디아가 한국 기업 눈치 봅니다. 가격 결정권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한 SK 하이닉스 영업 담당자가 말했습니다. 작년에 엔비디아가 가격 깎으라고 했어요. 올해는요, 우리가 가격 올린다니까 그냥 삽니다. HBM4 가격이 얼마나 올랐냐고요? 한 업계 인사가 폭로했습니다. HBM3가 개당 $1,000였어요. HBM4는요, $2,000입니다. 2배 뛰었어요. 빅테크들이 난리예요. 한 아마존 구매 담당자가 패닉했습니다. HBM 확보 못하면 우리 AI 서버 못 만들어요. 돈 더 줘도 좋으니 물량 달라고 했습니다. GPU 원가 40%가 HBM이에요. 한 엔비디아 재무 담당자가 고백했습니다. H100 GPU 원가가 $30,000인데 HBM이 $12,000예요. 거의 절반입니다. HBM4 이후에는 칩 뚫는 TSV 기술 넘어서 구리를 직접 맞붙이는 하이브리드 본딩 기술이 게임 체인저 됩니다. 메모리에 연산 기능 더하는 로직 메모리 코피징 기술로 진화하며 메모리 개념이 바뀌어요. 엔비디아가 메모리 설계에 직접 개입하는 맞춤형 시장 되면서 제조사 통합 솔루션 능력이 중요해집니다.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모두 갖춘 턴키 솔루션으로 이 변화에 대응할 강력한 잠재력 가졌죠. 단순 제조 넘어 고객사 뇌 구조 이해하고 한 몸처럼 움직이는 기업만이 살아남을 겁니다. 한 반도체 연구원이 설명했습니다. TSV는 칩에 구멍 뚫어서 연결하는 거예요. 하이브리드 본딩은요, 구리를 직접 붙입니다. 연결 속도 10배 빨라요. 로직 메모리 코 패키징이 뭐냐고요? 한 삼성 연구원이 말했습니다. 메모리가 단순 저장만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연산도 합니다. 메모리 안에 프로세서 들어가는 거죠. 엔비디아가 설계에 개입하기 시작했어요. 한 엔비디아 엔지니어가 밝혔습니다. 우리가 원하는 스펙 정확히 알려줘요. 메모리 회사가 그대로 만들어야 합니다. 삼성이 유리한 이유가 뭐냐고요? 한 업계 전문가가 분석했습니다. 삼성은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 다 있어요. 한 곳에서 전부 해결합니다. SK 하이닉스는요, 파운드리 없어서 TSMC 의존해야 해요. 턴키 솔루션이 미래예요. 한 삼성 임원이 자신했습니다. 고객이 원하는 거 한 번에 다 해드립니다. 이게 우리 강점이죠. HBM4 생산 확대는 장비 TSV, 검사, 소재 접착 필름, 방열, 전력 인프라 등 밸류체인 전반에 낙수 효과 줍니다. 하지만 AI 거품론이랑 빅테크들의 투자 수익률 ROI 논쟁은 언제든 설비 투자를 위축시킬 수 있는 리스크예요. TSMC 패키징 코어스 공정 병목 현상이 해결 안 되면 HBM 재고 쌓이는 최악 시나리오도 가능합니다. 엔비디아 독주 체제 변화 가능성 등 시장 불확실성도 항상 염두에 두어야 하죠. 삼성전자가 패키징 병목 해결할 대안 턴키 제시한다면 위기는 또 다른 기회 될 수 있습니다. 한 장비업체 대표가 환호했습니다. HBM4 생산 늘어나니까 우리 TSV 장비 주문 폭주해요. 작년 대비 3배 늘었습니다. 소재 회사도 호황이에요. 한 접착필름 제조사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HBM은 칩 여러 개 쌓는 거예요. 층마다 접착필름 필요합니다. 주문 감당 못해요. 근데 리스크도 있어요. 한 투자 전문가가 경고했습니다. 빅테크들이 AI에 880조 원 쏟아붓는데 돈 못 벌면요? 투자 중단합니다. 실제로 ROI 논쟁 뜨거워요. 한 MS 주주가 따졌습니다. AI 투자에서 매출 얼마 늘었어요? 비용만 천문학적인데요. 코어스 병목도 심각합니다. 한 TSMC 관계자가 고백했습니다. 우리 패키징 공정 풀가동인데도 수요 못 맞춰요. HBM 만들어도 패키징 못하면 못 쓰는 거죠. 삼성이 여기서 기회 잡을 수 있어요. 한 삼성 임원이 밝혔습니다. 우리는 자체 패키징 라인 있어요. TSMC 병목 우리랑 상관없습니다.
미국 설계 엔비디아, 대만 생산 TSMC, 한국 메모리 삼성, SK로 전 세계 AI 패권 지도가 3분할됐습니다. 마이크론 탈락으로 미국 반도체 자립꿈에 구멍 뚫렸고 한국 메모리에 대한 의존도는 치명적으로 높아졌어요. HBM은 21세기 서기와 같아서 한국 기업 공급 조절이 전 세계 AI 산업 멈출 수도 있는 힘 가졌습니다. 이는 단순한 기업 이익 넘어 대한민국이 미국이랑 대등하게 협상할 수 있는 강력한 지정학적 레버리지 되죠. 우리는 강대국 눈치 보는 하청국가 아니라 대체 불가능한 슈퍼 의뢰 파트너로 올라섰습니다. 한 국제 정치학자가 분석했습니다. 지금 세계 AI 패권 구조는 미국, 대만, 한국 삼각 구도예요. 하나만 빠져도 시스템 붕괴합니다. 미국이 제일 초조해요. 한 미국 상무부 관계자가 고민했습니다. 마이크론 실패로 우리는 HBM 만들 회사 없어요. 한국 의존도 100%입니다. 한국 입지가 얼마나 강해졌냐고요? 한 청와대 관계자가 말했습니다. 미국이 반도체 협상할 때 예전처럼 강압 못해요. 우리 없으면 AI 산업 멈추거든요. HBM이 석유와 같다는 게 뭐냐고요? 한 경제학자가 설명했습니다. 20세기는 석유 없으면 차 못 굴렸어요. 21세기는 HBM 없으면 AI 못 돌립니다. 한국이 공급 끊으면요? 한 엔비디아 관계자가 경악했습니다. 삼성이랑 SK 하이닉스가 공급 중단하면 전 세계 AI 산업 올스톱입니다. 상상도 못해요. 마이크론 탈락은 한국 반도체가 추격자에서 시장 지배자로 바뀌는 역사적인 변곡점입니다. 기술 장벽이 성벽되어 후발주자 진입 막고 한국 기업들 독주 체제를 공고히 할 거예요. 반도체 권력 이동이랑 지정학적 위상 변화라는 거대한 흐름 속에서 투자 기회 포착해야 합니다. 리스크를 냉정하게 주시하면서도 대한민국 반도체 구조적 성장을 확신할 수 있는 시점이죠. 이번 사건은 주가 넘어 대한민국 국격이 달린 문제임을 강조하며 마무리합니다. 경제 한 스푼이 앞으로도 여러분한테 빠르고 정확한 정보 전달하겠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로 마이크론 탈락이 한국 반도체한테 어떤 기회가 될지 여러분 생각을 들려주세요.